안녕하십니까. 산 김영준 국어논술학원 중등부 팀장 김다은입니다. 중3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님들께서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중3 올라가는 학생들은 2028년 입시 개편안의 첫 대상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자기가 가진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높은 곳을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도 저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하면 좀 뛰어넘고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결과물을 1과정 3, 4월 과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8년 대입 개편안을 포함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됐을 때 맞이하게 될 현행과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맞이하게 될 변화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수능에서의 변화와 내신에서의 변화입니다. 두 가지 변화의 어떤 흐름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입시를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입시의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핵심 성공 요인들은 또 무엇인지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능에서의 변화입니다. 수능에서는 이전에 선택 과목으로 화법 작문 그리고 언어 매체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었고 또 이제 공통 과목으로 문학과 독서가 있었는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통합 과목 체제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공통 과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결국은 문학과 비문학의 독해를 위한 기초 문해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기초 문해력에서 또 심화 문해력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꾸준하고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또 지금은 속도보다는 정확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속도에 초점을 두다 보면은 속독이 가지는 한계가 있어요. 정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읽고 문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읽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고 의식적인 훈련, 정확도에 초점을 둔 훈련을 통해서 수능 국어에 대한 기초 체력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신에서의 변화인데요. 내신에서의 변화가 조금 더 이제 수능에서의 변화보다는 큰 편입니다. 일단 9등급 체제였던 것이 5등급으로 개편이 되었고요. 근데 5등급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사실상 이제 내신에서의 변별력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이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수능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예고가 되었던 부분이죠.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새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출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내신을 대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선생님들이 부교재로 채택하시는 부분도 있고 학교 교재에서 교과서에서 채택되는 문학이라든지 문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장 직접적인 기출문제만 없을 뿐이지 큰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논서술형이 내신에서 내신평가에서 강화된다는 점인데요. 내신에서 논서술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문장을 완성하는 능력, 쓰기의 능력이 좀 더 중요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자, 일단 먼저 쓰기 능력 중요하죠. 조건에 맞는 쓰기 훈련. 제멋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따박따박 문장을 끝까지 완성하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 내신에서는 문학 작품이 아는 작품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에서 확실하게 아는 작품을 차곡차곡 누적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법은 또 정리하고 정리하는데 이거는 이제 여름방학부터 시작해서 겨울방학까지 집중적으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중등 내신, 중3 마지막 내신을 끝까지 잘 준비해서 이 공부 습관이 고등 내신까지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2024년 그래서 고1에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훨훨 날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1년의 로드맵은 제시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은 코어 전략으로 비문학과 문학에 대한 독해 훈련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쓰기 훈련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별 전략으로는 1학기에는 일단은 예비고일이 되기 전까지는 책을 최대한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나 많이 읽는 것보다는 또 좋은 책을 잘 골라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독서를 잘 골라 읽고 그리고 중3 내신을 끝까지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름방학에서부터는 문법에 대한 기본 정리가 들어가면서 자, 2학기에서 고전문학이 본격적으로 정리되고 문법이 기본적으로 정리되었던 부분들을 심화해서 계속 이제 누적하고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완전히 내재화시킵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고1 1학기 내신에 대한 어떤 집중 대비가 이제 이때부터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중3 1학기 산 김영준 중3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문학 문학에서의 문해력 강화, 두 번째 논서술형 문제 해결력 강화, 세 번째 배경 지식 강화, 네 번째 내신 강화. 자, 이 네 가지 강화를 위해서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은요. 자, 먼저 첫 번째 비문학 문학에서의 문해력 강화는 꾸준하고 의식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의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대응 관계, 대비 관계, 인과관계, 혹은 나열 관계, 이런 의미 관계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이제 상반기에 키워주고요. 또 하반기에는 이 의미 관계에 대한 훈련을 바탕으로 좀 더 어려운 지문들을 이제 분석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출제 유형에 따라서 어떤 비문학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은 어떤 방식으로, 보기가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또 전제 추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실전 훈련을 이제 하반기에 이어가게 됩니다. 지문 복습, 또 요약 훈련, 실전 기출 훈련을 통해서 학생들이 과제집 훈련을 통해서도 매일매일의 훈련이 이루어져서 꾸준하게 문해력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문학 훈련을 이제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학입니다. 문학은 비문학 못지않게 문학도 배경 지식이 중요합니다. 개념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요. 또 문학사에 대한 배경 지식, 또 작가의 기본 성향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는 작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해집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는,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이제 시험 범위로 출제되고요. 또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내가 아는 작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알고 있는, 내가 공부한 작품들이 모의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지겠죠. 그리고 많은 작품들을 분석해보면 분석해볼수록 처음 보는 작품에 대한 분석 대응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상반기에는 3월, 5월에는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현대문학사와 고전문학사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학생들이 좀 쌓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표현 개념어와 정서 개념어를 따박따박 잘 정리해 주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실전 훈련들을 좀 더 차분하게, 또 독하게,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과제도 수업 시간에 배운 지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습하고, 또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도 기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과제집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논서술형 문제 해결력 강화입니다. 논서술형 평가 문제에서 필요한 해결 능력은 일단은 복합적인 요구사항, 그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반영해서 논리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전개하는 능력, 그리고 문법적 오류 없이 끝까지 서술어까지 문장을 완성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논서술형 평가에서 복합적으로 요구하는 능력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제집에서, 또 주중 보강 클리닉에서, 또 테스트의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또 매주 논술 쓰기를 통해서 이 문장을 완성하는 훈련을 따박따박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 예비고일 여름방학 되면 너무 바빠지죠. 그래서 1학기까지는 지금 꼭 필요한 필독서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강화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3의 수준과 필요를 고려해서 철학, 과학, 경제, 심리학의 필독서들을 저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읽고 요약, 비교, 적용하는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논서 수령에 대한 문장 완성 능력도 함께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내용을 총망라한 저희 1과정 정규 수업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희 정규 수업은 4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3월 4주 동안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내신 수업으로 이어집니다. 네, 내신 수업이 이제 4월 27일, 28일쯤 해서 시험이 끝난 학교들은 27일, 28일에 모의고사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이 학교들의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저희가 준비한 내신 대비 시간표 중에서 혹시나 중간고사 일정이 취소된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해당 학교 시간에 대체 커리큘럼이 개설됩니다. 이 대체 커리큘럼은 이 문학의 경우에는 이제 3월 문학에서 공부했던 현대문학사를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작품들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는 인문, 사회, 과학 영역에서 각 영역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들이 있어요. 그 필수 개념을 다루는 지문들을 같이 읽어볼 예정입니다. 네, 중3 내신은 고등 내신의 연장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고등 내신의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등 내신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 또 중3 내신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시험 범위 지문을 정말 끝까지 독하게 파고들어야 하고요. 보통 이제 학생들은 문제만 풀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교과서 지문을 끝까지 여러 번 정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젊은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 경우에는 수능형, 추론형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고, 또 세 번째, 킬러 발문, 킬러 선택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네, 저희 산 김영준 중3팁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친절하게 이제 모든 것을 다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해주는 수업, 그리고 지문 복습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독하게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이제 엄선한 예상 문제를 통해서 핵심 내용을 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근 학교 기출 문제들을 모아서 기출 문제들의 출제 유형을 정리하고 학생들이 이 내용을 완전히 체화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고난도 문제를 대비하고 다양한 변형 서술을 이제 학생들에게 노출시키면서 변형 선지에 대한 훈련을 이제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시험 대비 시간표 안내해 드릴게요. 대청중, 서일중, 숙명여중, 역삼중, 희문중은 네,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규 수업에서는 문학과, 또 내신 대비에서는 대청, 서일, 숙명, 역삼, 희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소미 선생님, 구룡중, 도곡중, 서운중, 중동중, 진선여중 담당하시고요. 우리 양소미 선생님 굉장히 꼼꼼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되게 굉장히 다정하신 분이세요. 이제 정규 수업에서는 독서 논술 담당하시면서 내신 대비 이제 꼼꼼하게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선생님 열심히 노력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전영 선생님 개원중, 개포중, 단대부중, 대명중, 대왕중, 대치중, 신천중 담당하십니다. 정규 수업에서는 이제 비문학 담당하시고요. 또 이제 사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굉장히 강단 있으시고 또 사춘기 남학생들 전담 마크 잘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 안 듣는 이제 공부 안 하려고 하는 우리 사춘기 남학생들 잘 단돌이 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이제 이전영 선생님 이제 믿고 맡기시면 되겠고요. 유진수 선생님 언주중, 잠신중, 정신여중 수업 담당하십니다. 특히 이제 유진수 선생님은 작년에는 언주중 중학교 2학년 수업을 담당하시기도 하셔서 이제 언주중 학생들이 2년 연속으로 같은 선생님에게 좀 안정감 있게 수업을 배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유진수 선생님은 이제 정규 수업에서는 논술 대면 첨삭과 어휘 클리닉 수업 담당하고 계시고요. 굉장히 좀 텐션이 높으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즐겁게 이제 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국어 공부를 좋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수업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 학원이 아무래도 중등에서는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또 관리 부분에서 학부모님들께서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매주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이제 실력을 체크하고요. 점수 미달자의 재시험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을 잘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관리, 주말에 과제 검사를 하는데 이 과제 검사에서 이제 통과가 안 된 경우 남아서 숙제를 하고 가거나 혹은 주중에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그 다음 주말 수업이 되기 전에는 이 과제를 끝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습 테스트
테스트의 점수가 좀 미달이었거나 그래서 재시험을 받거나 혹은 좀 더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을 위해서 주중 보강 클리닉을 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점수가 이제 하위권인 친구들 혹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을 위해서 대면 첨삭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주중 보강 클리닉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시험 대상자 혹은 재시험 대상은 아니더라도 그 과목에 대해서 좀 더 보강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불러서 클리닉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학기 중에는 수요일 5시, 6시에는 독서 논술, 문학은 6시, 7시, 비문학은 목요일 5시, 6시, 어휘는 6시에서 7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보강을 이제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네, 1대1 논술 대면 첨삭은 특히 이제 아까 보셨던 유진 선생님께서 글쓰기 점수가 저득점인 학생들의 부모님께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이제 대면 첨삭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대면 첨삭을 개별적으로 신청한 학생들도 이 대면 첨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썼던 수업에 대해서 1대1로 대면 첨삭을 받으면서 고쳐쓰기 과정을 통해서 나의 글을 다시 한번 고쳐쓰는 과정, 자 그러면서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겠죠. 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2025년에 고등국어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2024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학생들이 정말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2024년 임계점을 돌파하는 그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등부 팀장 김다은이었습니다.